매달 받는 내 월급 뒤에는 배경이 있습니다. 제 생각에 이 배경을 알아야지 제 월급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배경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돈의 흐름입니다. 지금 보시는 건 미국에 있는 제일 큰 기업들의 순위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순위죠. 이 순위와 내 월급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이 거대한 기업들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 속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버는 돈이 있고 그 돈 안에 제 월급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받는 월급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이죠. 월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가보니 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광고에 나오는 것들 또는 멋있는 장소들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장래를 위해 돈까지 모으려다 보니까 제 월급은 언제나 부족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전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월급이 막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월급을 올리기 위해 월급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월급이란 건 사실 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. 흔히 인건비라고 하죠. 그렇기에 우리의 월급을 높이는 방법은 회사가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제 월급을 올리겠다는 말은 회사가 저한테 더 많은 돈을 주게 만들게 하겠다와 같은 말인 거죠. 찾아봤습니다. 어떤 회사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지 말입니다. 지금 자료는 2022년 연봉순위라는 자료입니다. 카카오, SKT, 삼성전자, 네이버, 삼성 SDS, SK하이닉스 뭐 이런 순이네요. 천천히 보니까 IT 기업 또는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있네요. 그리고 지금 가져온 건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입니다. 보시면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구글이죠. 아마존, 버크셔에서웨이, 테슬라 순입니다. 역시 IT 기업과 반도체 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연봉 높은 기업이랑 미국의 시가총액 큰 기업의 분야가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. 사실 회사의 시가총액과 연봉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연봉이란 게 회사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. 하지만 크게 보면 관련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돈의 흐름 속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회사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줄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저한테 회사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거대한 돈의 흐름 안에 있어야 제가 다니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또 보니까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분야일수록 일을 확장하기도 쉽고 또 일을 확장한다는 건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회사에서 사람이 계속 필요하고 심지어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면 회사는 그 분야의 사람에게 높은 월급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. 따라서 제가 월급을 높이려면 지금 어떤 산업이 잘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나갈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미국 기업의 순위와 제 월급이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 순위라는 건 산업 규모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 제 월급이 돌아오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그래서 현재 왜 IT 기업과 반도체 산업이 돈의 흐름을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돈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준비해야지 제 월급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. 돈 되는 일을 해야 돈이 벌어지는 것 같다.